although we have some data on the ability of the vaccines to actually prevent infection itself, and that is significant for the original variants, less so for Delta, much, much less so for Omicron. So that where with Delta we might have had protection against infection in the 30 to 50% range, with Omicron, at least the preliminary data suggests it's under 20% for prevention of infection.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을까? 예방접종을 통한 취약한 위험성이 큰 집단부터 면역을 확보해 나가고 이러한 대상들이 증가할수록 방역이나 의료 체계의 부담은 훨씬 완화되면서 코로나19를 좀 더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재진은 면역학자, 감염병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집단 면역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백신이 저희 항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2, 3개월 안에 전 국민을 100%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 50%가 맞으면 2개월이 지나 그 사람들 맞으려고 그러면 그럼 계속 아시죠? 계속 반은 안 맞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건 영원히 불가되는 거야. 여기서 뭔가 착오가 생긴 거랄까 아니면 너무 단순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인구의 70%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단 면역인데 정부는 그냥 인구의 70%가 접종하면은 집단 면역이 달성돼서 유행이 종식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방역 당국의 백신 정책을 지지해온 전문가들도 당시 접종률 70%로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70%가 접종한다고 해서 그 면역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경우에는 그 요구되는 면역 수준이 70%, 80%, 90%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이미 접종 전부터 저도 제기를 했었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근거로 집단 면역 정책을 세웠는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회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률 80%를 넘긴 후에도 상황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전히 1,000만 명에 가까운 미접종자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신의 효과도 감소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든 어떤 신종암 팬데믹이든 제일 중요한 게 백신 확보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제 초기부터 좀 그 국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이제 조급함을 나타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어떤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던 거 아니냐.